예, 지금부터 2016 헌나 1호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5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도진 등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당사자 출석 확인이 마무리되기 전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이춘석 의원님 나오셨고요. 손금주 의원님 오신데요. 박주민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나오십니다. 그다음에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님, 임종옥 변호사님, 최지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이명웅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신미영 변호사님, 문상식 변호사님, 이금규 변호사님, 최규진 변호사님, 김봉준 변호사님, 한수정 변호사님, 김현수 변호사님, 김은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김현권 변호사님. 우리 청구인 측에서 이정미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이 나오셨고요. 전정민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탁경국 변호사님. 그 외에 혹시 제가 이름 확인을 안 했는데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시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안 나오셨고요.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손범규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전병관 변호사님, 배진혁 변호사님 안 나오셨네요. 서석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황성욱 변호사님 안 나오셨네요. 이상영 변호사님, 전장현 변호사님, 송재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변론 진행에 앞서 그동안 양측 대리인들께 요청했던 성명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쟁점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게는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고 소추 사유 중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뇌물 또는 제3자 뇌물과 강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토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는 소추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중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하고 피청구인께서 최서원으로부터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언제까지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지시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피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부 답변을 하셨으나 피청구인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대리인들 모두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들께서는 이 사건의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저희 청구인 측에서 거의 정리가 돼서 오늘 중에는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우리 피청구인 측은 주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종결된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주 중으로요? 오늘 변론은 우선 지난 4차 변론기일 이후 양측에서 새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증에 대한 증거 의견을 들은 후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17년 1월 13일자 준비서면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2017년 1월 15일자 준비서면 이영선의 역할 등
또 같은 날짜 준비 서면 안종범의 업무 수첩 등을 제출하셨죠. 예, 진술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17년 1월 16일자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셨죠. 예. 네. 양측에서 혹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인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재판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탄핵 심판은 그 헌법재판소법에 일단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규정 취지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매우 중요하고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고 또 증거 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규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인부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등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제3의 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에까지 전문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피청구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탄핵 심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판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성질이 행정소송에 가깝다는 그런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전문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9일자 청구인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증거조사에 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명백히 밝혀주셔야만 피청구인의 소송 지연 전략이 의도가 먹히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또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예, 우리 피청구인 측. 저희들 그 증거 인부서는 어제자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 입장은 최소한 형사법 위반에 관련되는 소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설은 징계 절차도 아니고 형사 재판 절차도 아닌 독자적인 헌법 재판 절차의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헌재법에서 명백히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법 위반 범죄 사실에 있어서 형소법상의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헌재법의 규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헌법 재판의 탄핵 심판 절차도 여러 가지 정지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규정의 한목적적인 해석상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은 최소한 형사법 위반 소추 사실에 관련되는 한에서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양측 대리인들 충분히 다 들었고요. 이 탄핵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는 누차 재판부에서 강조를 쭉 해왔습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을 이게 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탄핵 사건의 성질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탄핵 심판 심리가 공정하고 또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 인부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조사 등에 관해서는 주심이신 강일원 재판관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그 전문 법칙에 관해서 양측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일 오후에 오늘 저희들이 증거인부서를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이 증거인부에 따른 증거 체부 결정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심판은 우리 법률상 엄연히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칙이 완전히 배제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인 주장처럼 완전히 배제된다, 민사소송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서는 그렇게 진행해 오지 않은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민사소송에 따라야 된다라고는 현재까지는 저희 재판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그 전문 법칙이 100% 적용된다라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내일 서증에 대한 저희가 채택을 말씀드리면 양측 대리인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증인이 지금 출석해 있는 최서원 증인하고 오후에 안종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서원 증인이나 안종범 증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모두 부동의하고 계시죠? 예, 부동의하고 계시고 또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안종범 증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컬어지는 수첩 사본이 갑제 51호증에 903, 55호증 등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부동의하고 계시죠? 예. 예, 부동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 주장처럼 이게 공문서이거나 또는 수첩 사본도 민사소송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오늘 그 증인 신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결론은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합의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청구인 측의 일방적 주장처럼 민사소송에 따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내일 결과에 따라서는 그 증거 능력 부여를 위해서 또 증인을 불러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형사소송에 준해서 신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최종 결론은 내일 오후에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증인들도 여기 자꾸 나오시는 게 불편하실 테니까 그 점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오늘 신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지난 기일 이후에 1월 13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대장, 관세청 그리고 1월 16일자로 법무부 장관이 그 피청구인측에서 신청하신 사실조회에 대해서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이익으로 그냥 원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미르재단에서 온 것까지 포함해서 이익으로 원용하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뭐 서증으로 내실 필요가 있는 거는 한번 파악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일이 다 서증은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은택 씨 등 관련된 문서 송부 촉탁 회신이 왔습니다. 문서가 왔으니까 이 부분도 청구인 측에서 필요한 부분은 서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 인부에 따른 서증 체부 여부는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합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는 1월 13일 차로 그 음성 파일 CD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
저 송부촉탁 신청을 하셨죠. 예. 여기 정호성 씨 예, 지난번에 받을 때 보면 요게 지금 빠져 있는 CD가 거죠? 빠져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건 지난번에 예. 누락된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은 추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온 거라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문서 초대에 대해서는. 예. 오늘 할 증거 조사는 이 정도인데 소장님 그 준비 서면 진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예, 양측 대리인들 그 준비 서면 관련해서 지금 추가 진술 필요한 부분 간략하게 해주시죠. 청구인 예? 측에서 정부인 측에서 예. 제출한 게 지금 몇 개 있죠? 예, 그 내용을 뭐 요약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간략하게 요즘만 예. 1월 13일자에 낸 준비 서면은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그 유형 1하고 유형 5에 해당되는 그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그 부분을 그 지금 저희가 그 서증으로 제출한 서증을 전부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입니다. 그다음에 1월 15일자 이영선 관련 준비 서면은 지난 기일에 증인 이영선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다음에 1월 15일자 준비 서면은 그 이제 아까 그 안종범의 업무 수첩이 증거 능력이 부여되기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미 수사 기록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수첩 중에 중요 부분을 그 오후에 증인 신문을 앞두고 미리 좀 정리해서 제출한 겁니다. 우리 피청구 측에서는 따로 지금 낸 건 없죠? 예. 그리고 내일 날짜로 지금 증인 소환을 했는데 이승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지금 제출했는데 19일 이후에 기일을 정해주도록 요망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16시에는 고영태, 유상영 두 증인을 지금 소환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두 분 다 지금 소재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소재 탐지를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회부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일정이 지금 이런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저 주심 재판관님께서 내일 그 증거 인부를 하시겠다고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꼭 이 우선적으로 좀 증인 채택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피청구인 쪽에서 혹시 요망하는 증인이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상 준비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없습니까? 증인들에 대한 신문상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 청구인 측에서 그러면 당장 소환이 가능한 분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증인 신문 준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소환 시간이 지금 예.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서는 그때 저희가 의견을 낸 순서는 차은택, 김종, 그 다음에 황창규, 황은연, 김용환, 김희범 이렇게 순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 지금 증거 인부설 저희가 아침에 보질 못해가지고 요분 중에 동의된 분은 뭐 저희가 철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예. 오후에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예. 그런데 갑자기 증인을 그렇게 채택을 하시면 저희들은 신문상 준비가 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일 증인을 오늘 결정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예. 재판부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예. 증인을 채택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최서원 씨 나오셨죠? 증인 신문에 앞서 양측 대리인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소수 사실의 쟁점과 관련 있는 사항에만 집중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신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문 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삼가 주시고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에 있어서 대리인 한두 분이 신문을 하시고 다른 대리인이 증인에게 추가 신문을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최서원을 신문하겠습니다. 최서원 증인 하시던 일이 무엇이죠? 네, 옛날엔 교육사업하다 지금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유치원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간단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일단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서원. 앉으시죠. 우리 청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셨습니까? 네, 제 이명웅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신문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영구 변호사, 그다음에 김현수 변호사가 간단하게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네. 예정입니까? 저는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30분 정도. 이렇게 나머지 두 분 맞추도록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가 신문사항은 한 20분 정도. 20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 시간 내에 증인 신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신문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봐서 중간에 적절히 그 생략하든지 조절하든지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증인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자주 출입을 하셨나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영선의 진술 조서를 보면 2013년 4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를 13회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은 청와대를 왜 방문했나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증인이 피청구인의 의상을 맡아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옛날부터 도와드리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피청구인이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증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의상실에서 찍힌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본 것으로 하고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영선으로부터 전화기를 받아서 증인이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화기는 누구의 전화기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상실은 고영태 명의로 임차되어서 사용되었는데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의상실에 임대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낸 적이 없나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매월 월세를 냈다면은 그것은 기억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의상실에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당시 의상실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급여가 약 1,500만 원은 필요할 것이었는데 그것도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영태의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증인은 거기서 옷을 찾으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습니까? 그 의상실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 것이죠?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네.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의상비를 받은 사실은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것은 진술하시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 의상실 관련해서 증인은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 행사 2014년 9월 22일부터 25일입니다. 그 행사 일정을 기재한 북극성이랑 문건을 받고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옷을 맞춰준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아는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네, 그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에게 청와대 관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가서 하라라고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직후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당시 문영석은 대통령 관저 침실에 가서 침실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창문에 커튼을 달아주고 샤워 꼭지를 교체하고 또 2주 후에도 증인의 지시로 대통령 관저에서 전등을 교체하고 서랍장을 수리하는 등 인테리어 일을 하였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인테리어 비용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수리나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 사람이지. 그럼 간단한 수리는 그 청와대에서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그 증인이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사 문안 작성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 2월 17일경 증인은 정호성과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보면 취임사 문구를 도와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은 어때요? 문화융성이라고 말하자 증인은 문화체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건데 너무 센가? 라고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너무 노골적으로 라고 하고 증인은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 이라고 하고 그러자 피청구인이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풍 맞아요 라고 말하였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만 따서 그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 얘기가 나온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제가 다 주도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철학으로 다 정해진 걸 제가 뭐 그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센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에서 문화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노골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 증인의 말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체육을 염두에 두고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TV조선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를 보면 증인이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 실행계획안을 계획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 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사업이 87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피청구인이 문체부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증인은 알고 있나요?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2013년 2천억 원에서 2016년에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그건 모르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 증가와 앞서 그 증인이 취임사를 도와줬을 때 그 말 내용을 보면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뒤에 또 따로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정책 및 인사문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증인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에 묻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를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적이 있죠. 믿습니다. 그 메일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결과 청와대 직원이 그 메일로 서면을 보내거나 정호성 비서관이 메일을 올리면 증인은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저는 다른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고 뭐 연설문의 그 감성적인 표현이나 뭐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 메일로 받은 자료에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니요. 그거는 제 검찰에서도 보여줬는데 제 아이패드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를 아이패드를 계속 보여달라 그랬는데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그 자료만 보여줬는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사 자료는 증인의 자택에서 압수된 컴퓨터 저장 정보에서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가요? 그 압수된 컴퓨터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증인은 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정책 내용들을 수정해서 정호성에게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이 받았던 그 인사 자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실장 김동연 기재부 2차관, 금융위원장 신재윤 기재부 1차관의 인선 발표안, 국정원장 남대준 등 17개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등 초대 행정부 고위직 인선안, 국정원 2차장 후보,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 이런 명단을 정호성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검찰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인사 자료가 증인들에게 보내준 것은 증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사 자료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뭐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에는요, 증인의 딸의 청담 고등학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증인의 딸이 사용하던 PC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를 압수수색을 했는지 뭐 컴퓨터도 하도 많이 압수했다 그러고 PC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는 혼란스러워서 어떤 게 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을 누구 소개로 알게 됐습니까? 고용태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에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김기춘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은택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김기춘 실장님 자체를 저는 모릅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차은택을 추천한 것인가요? 피청구인이요?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아니 저는 직접 초대는 하지 않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냥 이력서를 주면은 그 대통령님은 항상 그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 저기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지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쓰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력서를 준 것은 인정하는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덕을 문화체육부 장관,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은택의 지인 송성각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추천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호성에게 추천한 적도 없나요? 네.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김종을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나요? 이력서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추천은 안 했습니다. 그럼 증인은 김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지인의 이름은 하정희신가요? 네.
신문상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님. 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그 차은택에게 김기춘 비서실장 만나보라고 한 적 없다고 얘기하셨죠? 예? 네. 예. 그러면 피청구인한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은택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십니까? 두 사람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차은택 씨도 지금 증인을 계속 지금 그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 얘기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증인 아니면 피청구인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차은택 씨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안봉근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처음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절이요? 대구 국회의원- 대구 달성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달성 1998년 4월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시 남편 정윤회와 함께 피청구인의 선거운동을 증인이 도운 적이 있죠. 네, 그때 안봉근을 처음 보았습니까? 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증인의 남편 정윤회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죠. 네. 안봉근은 당시 피청구인의 비서관이었죠. 제 비서관이 아니었는데요. 피청구인의 비서관입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직위는. 대통령의 비서관, 그 당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안봉근은 당시 비서실장이던 정윤회의 추천이나 관여 없이는 피청구인의 비서관이 될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정호성을 언제부터 알았나요? 그 당시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쯤이면 1998년 무렵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 증인과 정윤회가 정호성을 면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러면 비서실장이던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이던 정윤회 씨 혼자 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동의인지. 증인과 정윤회는 정호성을 정과장이라고도 부르나요? 아니, 정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직책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이재만 씨도 그 당시에 알았나요?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이재만의 지도교수가 추천을 해서 이재만이 피청구인의 비서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도교수의 말에 의하면 당시 증인과 정윤회가 면접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세 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증인은 윤전추 행정관을 알고 있죠. 네. 증인이 윤전추 행정관을 피청구인의 행정관으로 추천하였습니까? 피청구인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아니, 추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윤전추에게 증인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적은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윤전추와 잘 알던 사이가 아닌가요? 피트니스에서 근무했었으니까 얼굴은 압니다. 윤전추는 누가 자신을 피청구인의 행정관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증인이 추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보시죠?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저는 운동했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고 새벽에만 나왔던 사람들이랑. 증인이 윤전추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이라고 기재한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 못합니다.
증인이 2013년 4월 증인의 딸 정유라가 한국 마사회급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뒤에 그것을 정호성이나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말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을 아나요? 모릅니다, 전혀. 그런데 증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노태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 고용태나 그 유상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무슨 뭐 문서라고 많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런 것도 다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직 인사 관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1월경 고영태에게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관세청에 근무하는 이상기 과장을 아는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은 고영태에게 해외 출입국 시 편의를 봐주거나 급하게 항공권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관세청 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여행사를 따라 쓰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고영태가 이상기를 증인과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게 해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말은 제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기를 만난 적은 있나요? 그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증인? 쉽습니다. 네. 고영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상기를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증인의 납니다. 답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납니다. 아니라 모른다. 안다가 답이어야 되죠. 만난 적 있다, 없다. 이게 답이어야 되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만난 적 없다. 네. 그렇게 답을 하세요. 네. 증인은 2015년 12월경 고영태에게 인천세관장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이상기 관세청 과장이 김대섭을 추천하였고 고영태가 김대섭의 이력서를 증인에게 전달하였지요.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김대섭을 인천세관장으로 추천한 일이 없나요? 네. 김대섭이 인천세관장이 된 뒤에 김대섭으로부터 감사 명분으로 상품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고영태에게 국세청장을 할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정호성과의 그 녹취록을 기록한 그 녹취록에 대해서 그 성립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지요?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녹취록 관련 부분은 증인이 성립 인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증인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 한상훈 조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와대 일을 그만둔 2016년 6월까지 최순실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거의 매주 일요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이 허위인가요? 그 사람은 저는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갈 만큼 시간도 없었고 외국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허위입니다. 그 한상훈 조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때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8년을 근무했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인데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리장은 증인을 관저 복도에서 2번 마주쳤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나요?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관저에서 저녁 식사로 스키야끼를 먹거나 귀가할 때 김밥을 싸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평소에 현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나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2014년에 그 촬영을 한 걸로 봐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은 문화체육부에 근무하는 최철에게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귀희에 대한 자료를 증인에게 전달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미르재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객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단의 운영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문화하고 체육을 통해서 좋은 돈 없고 힘든 학생들 올림픽에도 내보내고 또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말은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네. 고영태는 이미 2015년 7월경 증인이 10대 대기업에게 30억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나요? 고영태의 진실 증언 자체는 완전 조작입니다. 차은택에 의하면 증인은 2015년 여름경 차은택에게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차은택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2015년 7월 정호성 비서관에게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이 문화재단의 이름을 미르라고 정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문화재단의 이사장 김영수 사무총장 이성한에 대하여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미르재단 임원진 명단이나 조직표를 피청구인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차은택 씨가 주로 그 임원은 다 선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달을 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증인이 독일에 있을 때 이성한이 증인이 대통령 보고 자료를 보고 국정에 관여한 것을 폭로하자 증인이 지인에게 통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거를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한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한 말은 빼고 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녹취를 유도를 한 겁니다. 증인이 미르재단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응 지침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원이가 뭐 언론에 폭로를 하고 뭐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를 만나서 뭐 다 재료를 줬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방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개입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증인은 K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임직원 명단을 동호생에게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이 K스포츠 재단의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이사의 면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구 이사장은 저희가 모릅니다. 일대적인 제가 전혀 증인이 관여가 없어서 모릅니다. 정동구의 후임으로 정동춘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백이 오래되니까 추천을 해서 한번 그 검증이 통과되면 한번 해보라는 취지에서 누구에게 정관영한테 추천하였습니까? 추천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정 비서관한테 청구했습니다.
정동춘은 2016년 5월 21일 증인에게 직원들의 중국 단둥 체육문화행사 출장 여기와 비행기편을 보고한 적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증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장이라는 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유치원을 30년 했기 때문에. 증인이 재단의 임원진 명단을 정호생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임원진 명단은 정동춘 씨가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동진 씨가요? 정동춘. 증인이 직접 보냈었나요? 증인이 정호성에게 보냈나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메일로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딸의 초등학교 학부형이던 문화경을 알지요? 네. 문화경이 그녀의 남편 이종욱이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죠. 대기업에 납품해달라 소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는 원래 친인척이나 이렇게 측근은 그런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졌고 또 그게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에너지 전략이 많이 되고 그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많이 그 절약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 문서만 보냈지 특정해서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문화경으로부터 샤넬백과 2천만 원씩 2번 그리고 명절에 각종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절에 각종 선물을 서로 보내고 주는 사이였지 그거를 이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은 받은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4천만 원과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 대가성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런 명절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원래. 그럼 뭘 받았습니까? 뭘 주고 받았습니까? 뭔가를 그냥 증인이- 뭐 저기 과자도 보내고 서로 뭐 증인이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서로가 친해서 과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고 그랬던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그 4천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죠.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용구 변호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요,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 피청구인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대통령이 워낙 예전부터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기조가 있었고 당시 문화 및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것은 맞는 얘기죠. 네. 피청구인이 안종범에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할 것을 지시했고 증인에게는 두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니 재단 운영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한 것도 맞죠. 아니 잘 돌아가려고 확인한 게 아니라 여론을 많이 듣고 한번 좀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이 조언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재단을 만드니까 여론을 워낙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런 걸 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서 증인이 여러 흔적들이 관여했던 여러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그렇게 지금 이 심판정에서 한마디로 일축할 수가 없어요. 그 증인 상황 판단 잘못하는 건데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아까도 정동춘 이사장을 추천한다는 등 여러 가지 관여를 한 거는 맞잖아요. 관여를 해도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운영에 직접적인 저희는 거기도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결제나 뭐 이런 거에 자금이나 이런 집행 문제 지금 논의되는 거에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의적으로 도와드린 겁니다. 예. 네. 피청구인이 워낙 이 두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맞았죠. 맞죠? 아니 제가 꼭 도와드려야 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증인의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피청구인이 그렇게 관심 있는 두 재단인데 증인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둬요? 재단 운영 잘 되도록 뭐 잘못되나 감시 좀 보기도 하고 사람도 좀 면접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아니, 정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두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니 재단 운영 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지시했지요. 저는 검찰 신문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한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이거 여긴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재단이 나항은 바꿔 묻겠습니다. 두 재단이 만들어진 걸 아는 시점은 2015년 여름경이 맞지요? 아닙니다. 가을경입니다. 가을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인 것 같습니다.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항입니다. 증인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도 선거운동 일정이나 유세문 등의 조언을 하면서 피청구인을 도왔죠. 일정에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때는 그런 저기도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뭐 의상 도왔습니까? 의상은 뭐 그분이 특별하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세문 도와줬습니까? 유세문도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의견서만 조금 냈을 뿐이라고. 피청구인이 대통령 후보 공약을 만드는 데도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대선 공약 중에 문화재정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다라 마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피청구인이 대통령 취임사 작성하는 데 조언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녹취록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녹취록을 저는 잘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하고 정호성과 함께 2014년 2월 17일 대통령 취임사에 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요 대목은 아까 뭐 어느 뜬금없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증인이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쪽의 마항입니다. 그 경제 부흥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행복, 그다음에 또 하나 문화에 관련된 단어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예 부흥, 문화 부흥, 문화 향유, 문화 창조, 문화 창달 여러 단어를 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피청구인이 문화 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 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직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저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꾸 제가 문화융성을 뭐 끌고 가고 뭐 증인은 기록을 했다고. 사실은 그건데 너무 센가?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최순실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 피청구인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역풍 맞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문화체육이라는 말이 뭐건데 사실은 그거다. 근데 너무 세냐? 세다. 노골적이다. 뒤집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뒤 말을 다 잘라가고 그것만 딱.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두 개의 재단을 만들 생각을 이때부터 한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취임 후에 문화체육부가 중심이 돼서 문체부라고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한 사업이 무엇인지 증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미르재단 사업은 에콜베랑디 미르학교 사업으로 한식 세계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후진국 원조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 사업의 일환인 K밀 사업이 있었죠. 증인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죠? 관심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들어는 봤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는 봤다 안 난다. 없다.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K밀 사업은 미르재단 설립 전에 이화여대 연구팀이 개발해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쌀 가공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미르재단이 뒤늦게 뛰어든 사업 맞죠?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초 미르재단을 설립할 때 문화융성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주체가 되면 어려우니 민간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어째서 있는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은 관심이 물어본 적 있었으니까 증인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관심이 있어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어본 적 없다. K스포츠 재단입니다.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 장애인 체육인을 위한 가이드 러너 육성 사업,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20개 시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대한 주니어 체육연맹 설립 사업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권도 시범단, 가이드 러너,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20개 시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대한 주니어 체육연맹 설립 사업.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들었어요? 태권도 시범단 태권도 들었습니까? 시범단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 러너 들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요? 네.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들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개 시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들었습니까? 20개 시도는 못 들었습니다. 대한 주니어 체육연맹 설립은 네. 들었어요? 아니요. 그럼 들은 게 뭐고 안 들은 게 뭐예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어,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건지 물어보시는 거를 여쭤주세요. K스포츠 재단 사업이 뭐였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인 K스포츠 재단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네. 이건 회의록이 나와 있어서 회의록에 회장님이 증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회의록- 해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회의록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갖다가 그걸 봤는지 저도 처음 보는 회의록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K스포츠 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한 거는 아시죠? 네. 그것이 K스포츠 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인데 굳이 기왕에 태권도 시범단이 많은데 K스포츠 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해외 순방 때 쫓아가서 태권도 시범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통 태권도를 대통령께서부터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전통 태권도의 요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항은 바꿔 묻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 대통령이 관심이 있었다, 피청구인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K스포츠 재단에 무엇을 위해서 설립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올리니까 돈 없고 없는 애들 잘 키워서 그거를 그 국위를 선양하고자 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이 당연히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20개 시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하는 게 맞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다가 지금 스탑이 돼갖고 어떻게 된 상태인지 그럼 진행된 거는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기 시점까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신없을 테니까 모르실 것이고 처음에 K스포츠 재단 시작할 때 이런 사업 시작한 거는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아세요? 부분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서 보고 받으셨죠? 아니 보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 아무튼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전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태권도는 제가 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권도 시범다 말고요. 5대 거점 사업. 5대 고점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묻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기에 스포츠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구별로 1개의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2015년 말경까지 14개 시도 30개소의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설치된 거 아십니까? 모릅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 재정 지원을 하였는데 대도시 클럽의 경우에 연간 3억 원씩 3년간 9억 원,
중소도시 클럽의 경우에 연간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다. 2015년 종합형 스포츠 클럽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체부 김종 차관 주도로 2015년 12월 1일자 종합형 스포츠 클럽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 작성한 사실 압니까? 그거를 왜 그 문체부 일을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안다 공무원도 모른다 답을 아닌데. 하세요. 안다 모른다만 답을 하세요. 모릅니다. 증인은 김종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은 후에 박헌영에게 주어서 박헌영이 2016년 1월자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죠. 아니요. 걔네들이 그걸 갖고 온 적은 있습니다. 누가 갖고 왔나요? 고용된 것 같습니다. 고용태는 이 문건을 어디서 받았다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이게 문체부 문건이라는 건 증인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의 문건인지 뭐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입장은 고용태가 박헌영을 시켜서 2016년 1월자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했다라는 취지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문건을 봐야지 알지. 이것만 띄워 놓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건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보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습니다. 그 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방안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했는데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개편 방안에 따르면은 지역 스포츠클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되 K스포츠 재단이 중앙지원센터의 역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K스포츠 재단의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을 WK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거점별 10개 이내의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는 K스포츠 재단에 거점별로 5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K스포츠 재단은 WK의 컨설팅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가 형성됐는데 증인 모르십니까? 네. 그 진행이 됐나요? 진행되기 전에는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K스포츠 재단은 WK와 업무 협약 체결한 거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려다가 못했죠. 하려다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는 사업적인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러한 사업 구조는 정부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스포츠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K스포츠 재단을 거쳐서 WK에 지급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고용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고용태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대통령께서는 인지하지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는 맞는데 피청구인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까? 실제 아니에요. 유도신문을 뭐예요? 하지 증인의 마세요. 답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결국 구조가 K스포츠 재단의 수익 구조는 결국은 국가 예산 받아다가 WK에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뭐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K스포츠 재단이 받을 수 있는 2016년 예산이 K스포츠 클럽 육선 사업만 해도 연간 130억 원이었는데 증인 알고 계셨죠? 모릅니다. 스포츠클럽 재편 방안에 대해서 김종 차관이 국민생활체육회가 아닌 별도의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라고
그 문체부 정준희 서기관에게 지시했는데 정준희 서기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 단체에 넘어가게 된다. 즉 K스포츠 재단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거부했고 김종의 압박에 안면 마비가 오고 원형 탈모 증상까지 생겼다는 거 증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봤는데 이게 계획 단계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거를 계획 단계에 있는 거를 그 공모해가지고 돈을 빼돌리려고 했고 블루케이가 어떤 이득을 보고 했다는 걸 저로한테 몰고 가는 건 이건 타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진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돈을 먹었다든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돈이 왔다 갔다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 계획 자체, 걔네들이 만든 계획 자체만 갖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증인이 여기에 공모했다, 증인이 이득을 취했다, 고영태가 했는지 증인이 했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억울하니까 계속 증인? 언론에서 나오니까 네. 얘기를 하는 글쎄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증인이 뭐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구조는 뭐 증인, 여러 형태로 아까 좀 처음이니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사업 구조는 여러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그게 위에 부딪히면 안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지면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고칠 안 수도 될 수도 있는데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제가 다 하겠다 그러고 또 그거를 또 저한테 또 그거를 다시 재차 물어보시는 건 저한테 모든 거를 저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저는 돈을 먹으려고 생각한 적조차 없습니다. 예, 그거 아는데요. 그럼 고영태가 이렇게 사업 구조를 짰습니까? 그랬겠죠. 고영태하고 그 파랑입니다. 이름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로는 육성 사업이나 체육 인재, 해외 전지 훈련 사업은 SK 등 대기업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었죠.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획 단계에 가이드러너 있었던 사업을 건데 위해서 SK에 돈 요구한 거 중엔 모르세요? 가이드 러너 자체를 저는 모릅니다. 뭐를 하는 건지. 그 K스포츠 재단의 자체 사업은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금 태권도 시범단 외에는 계획된 게 없었죠. K스포츠단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관련이 돼서 계약을 한 것도 없고 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대답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10항입니다. WK는 GKL, 포스코를 상대로 스포츠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누슬리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등을 수주하게 해서 이익을 얻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것도 다 저기 진행이 안 되고. 고영태가 했겠죠. 그 블루케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 예산을 빼고 그 예산이 WK로 돌아가고 WK가 대기업의 돈을 받아오고 이런 사업 구조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안종범, 김종, 김상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구조였고 걔네들의 막연한 생각이었고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왜 이루어질 수 그거는 없는 너무 구조였어요? 많은 어차피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글쎄요, 블루케이도 예. 문을 닫고 그러면 고영태의 사업 구도가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르재단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르재단은 한식 세계화 사업, 해외문화 홍보원 사업,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 코리아 에이드 사업 등을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죠. 모릅니다. 이들 사업 역시 주된 재원이 정부 예산이죠. 제가 정부 예산인지 어디 예산인지는 모릅니다. 14항 생략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미르재단은 2016년 1월경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증인이 인터피지라고 명칭 불렸던 그 회사와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 체결했죠. 저는 그거 모릅니다.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는 KT와 현대차그룹부터 광고 수주에서 이득을 얻었죠. 저는 직접적인 저기 운영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절대 모릅니다. 요거는 그럼 차은택이 한 겁니까? 네, 알고는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나중엔 이번에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번에 사건 터지고 알았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안종범이 KT와 현대차그룹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동수나 신혜성을 KT에 취업시키지도 못했고 광고를 수주하지도 못했는데 그거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결국 K스포츠 재단과 WK의 사업 구조는 미르 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의 사업 구조하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영태가 사업 구조를 짰듯이 차은택도 똑같이 사업 구조를 짠 것이겠네요. 제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한택 씨나 고영태 씨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은택과 고영태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서로 아는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이렇게 똑같이 사업 구도를 짜자라고 둘이 의논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건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안종범이나 김종이 도와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8월경 고영태와 사이가 멀어지자 WK를 폐업하고 유상영에게 지시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죠. 그 회사는 이 회사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신문에서 봤는데 유상용이라는 자는 그 블루케이가 그거 없어지기 전에 한 달 전에 고영태가 잠깐 갖다 쓴다고 해서 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무슨 그거는 고영태가 완전히 그 회사 더운투입니까? 더운트는 저희가 그냥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지가 조진 보건 사업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니까 제가 어차피 외국 가야 되니까 그 임대 사업을 위해서 제 회사로 한 건데 그거를 무슨 롯데니 무슨 지주 회사 같이 걔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옆에서 계속 그 자료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거 아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시방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요. 이 두 개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은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운영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새로운 출연금이 있거나 또는 기존 대기업들 출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두 재단을 어떻게 계속 운영하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모르죠. 피청구인이 지시를 해서 두 재단이 설립이 된 건 인정하시잖아요. 피청구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두 재단의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자체에서 하는 거죠. 피청구인이 하는 겁니까? 피청구인이 왜 합니까?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사심이 없는 차은택과- 분이기 때문에. 차은택과 고영택이 각각 운영을 하게 되는 아이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에서 이제 운영하겠지 틀을 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게 너무 그거를 그렇게 비화시키면 안 됩니다. 22항은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추는 지금 이사장 사임하고 있지 않는데 증인이 사임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정동추는 증인의 지시를 받고 사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그 WK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그 증인에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 2015년 12월경 장순호 씨로부터 조성민 씨를 소개받아서 직접 면접을 본 다음에 더 블루K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영태가 자기가 대표이사를 하려다가 저 신용불량이 있고 문제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 사실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일단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영태가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부탁해서 선임을 하셨습니까? 선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간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그 고영태를 WK 이사로 선임해서 WK를 설립한 사실 있으시죠? 고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자, 않습니다. WK를 증인이 설립한 사실이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고영태가의 진술이 아닙니다. 자, WK 설립한 사실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조성민을 대표이사를 안 쳤어요? 아니 부탁해서 한 겁니다. 고영태가 자기가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줄 겁니다. 더 블루K라는 회사가 증인의 회사인가요? 조성민의 회사인가요? 고영태 회사인가요? 고영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뭘 도와주셨습니까? 뭘 도와주셨나요? 자본금을 대줬습니다. 얼마나 대줬습니다. 대줬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 그 K스포츠 재단 박헌영 과장 통해서 용역비 4억 620만 원 상당의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하고 용역비 3억 720만 원 상당의 전국
5대 거점 지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를 더 블루케이 이름으로 K 스포츠 재단에 제출해서 용역비를 더 블루케이 앞으로 받으려고 한 사실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 단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건 말이 안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하도록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이너 자체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건영 과장을 시켜서 용역서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가이드러너가 뭐를 하는 자체를 모르고 가이드러너는 박헌영 과장이 자, 증인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시는데 없다고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자, 5항 묻겠습니다. 자, 증인은 2016년 3월 8일자로 더 블루케이가 그 스위스 스포츠 시설 전문 건설업체인 뉴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더 블루케이가 뉴슬리사 항공 영업권을 따냈고 이 자리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참석하여 힘을 실어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WK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증인 계속 거부하겠습니다. WK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진술 거부하면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포스코와 GKL 고위 임원들에게 부탁하여 펜신팀과 장애인 펜신팀을 창단하게 해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더 블루케이가 맞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될 사실도 잘 알고 있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술 거부하신 건가요? 네. 자,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땅이 대한체육회 소유 하남시 신장동 518 부지에 장기 임대 받는 내용의 계획인데 증인 요 부지 인근에 하남시에 땅 소유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자, 그 신장동 518 부지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금 장기 임대를 받아서 그 부지 위에 뉴슬리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은 WK가 하는 것으로 한 후에 이 소요자금을 실제로 롯데자금으로부터 70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실제 WK 일을 받던 박헌영 과장 등이 실제 그 롯데그룹에게 돌려준 바도 있죠. 그거는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남시 땅을 그거로 인해서 뭐 차익을 벌들라고 했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그거는 거기는 오히려 앞에 그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어쨌든 롯데그룹부터 70억을 받았죠. 그걸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 말씀드릴 모르시나요? 수 없습니다. 그 진술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셔도 됩니다. 자, 발언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정황과 관계자들 진술을 보면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K스포츠 재단이 직접 나서서 영리 사업을 못 하니까 K스포츠 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돈이 되는 소위 사업을 그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WK가 맡아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의도로 WK를 설립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생하려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좀더 어떻게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다 감독감청에 돈을 받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너무 비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하시는데 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자, 이 하남시 건과 같이 기업 자금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K스포츠 재단 자금으로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했고 이 건립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더 블루K가 맡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이권은 더 블루K가 가지는 한편 대기업 총수 등 고위 임원들을 압박해서 스포츠 운영팀을 창단하거나 기존 스포츠 운영팀의 매니지먼트를 더 블루K가 맡는 형식으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 피청구인 안종범 경제수석, 김종 전 차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원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시겠지만 체육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스포츠센터가 그렇게 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좋은 뜻에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체육재단이 얼마나 돈이 생기길래 지금 다 적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비약이라고 하시는데 증인이 이 더블유K K스포츠 재단에 밀접하게 관련이 없으면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안정범 경제수석이 그런 사기업 또는 사 경제단체 그리고 사 임직원들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재판 중이니까는 형사 재판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진실인 뭔지. 예, 진술 그 거부하시는 대답에서는 건가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10판 물어보겠습니다. 자, WK뿐만 아니라 2018년 아시안 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 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WK와 빅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가는 게 보고는 가능합니까?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은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신문에. 실현 자. 가능성이 없지요, 당연히 그거는요. 자,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경부터 K스포츠 재단 노승일 등의 도움으로 증인이 설립한 독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법인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은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자, 그리고 그거는 286억이 이르는 거는 그 가상에 된 그 올림픽을 향한 거지 그때까지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삼성. 자, 어쨌든 받은 돈으로 현재까지 정유라만 지원된 건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카플란테 코치는 정유라만 이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카플란테 코치가 거짓 진술한 건가요? 캄프라테 코치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네. 10양 묻겠습니다. 자, 증인 이렇게 지금 쭉 몇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본인 수익 사업을 위해서 대통령인 피청구인 안전법 경제수석 등을 동원해서 대기업 등을 상대로 후원금, 지원금 명목하에 이런 이권 사업을 벌여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면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질 거라는 거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14망은 뭐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판장님 진정 성립을 위해서 그 최서원 씨의 그 피신 조서만 조금 제시를 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 제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이런데 지금 잠깐만 좀 요 앞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30일 날 그 갑제 51호증의 229호 그 최소원 피의자 신문 조서 1회를 우리 증인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변호사님도 입회를 하셨는데 우리 증인 이 내용 증인이 말한 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변호사님하고 같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간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거 맞죠? 이게 며칠자입니까? 10월 30일 첫 번째 조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진술은 제가 네. 여기 보면 앞장에 보면은 그 이진홍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종일 입회를 해가지고 요 뒤에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데 이거는 우리 증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읽어보고 이거 날인하신 건 맞죠? 말한 대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가 제가 그날 그 독일에서 오자마자 이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증인이 그 당시 한 말을 말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걸 다 읽어보시고 도장 찍은 게 맞냐는 거 묻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저 거의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 변호사님 읽어보셨어요? 그때 입회했던 이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그때 뭐 하루 하고 관두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내용 못 읽어봤다는 취지신가요? 확실히 잘 못 읽어봤습니다. 뭐를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이거가 우리 증인이 읽은 대로 진술되어 있는지 이거 하고 도장 찍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여기 이제 여기 조사 과정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증인의 자필이 맞습니까? 증인 글씨가 맞나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의견 진술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쓰셨고, 자, 이 앞장에 변호인 뭐 하루 했다고 하시는데 조사에 실용에 참여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같이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증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취지는 내 말한 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아니, 취지인가요? 내용을 다 못 읽어봤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때는 그러면은 그런 조사 과정 확인서가에 그런 사항을 안 쓰셨어요? 여기 종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벽 1시 35분인데 예. 완전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제가 쓰러질 지경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열람 시간이 거의 한 40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안 읽어보셨다는 저는 얘기인가요?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봤어요? 그럼 40분 동안 뭐 하셨어요? 거의 뻗어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안 읽어보셨나요? 검사가 읽을 기회를 주기는 준 거죠. 증인이 피곤해서 못 읽어본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죠. 네. 자,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시간 가고.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지금 피신 조서를 지금 뒤에 또 마찬가지인데 다 변호사님들이 입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 참여했다고 확인하셨고 다 조사 과정에 이의 없다고 아니, 하셨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어쨌든 지금은 봐서 부당하고 검찰이고 특검이고 뭐 강압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증인이 최소한 변호인이 입회해서 어쨌든 열람 시간도 40분, 1시간씩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읽어보고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형사재판상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강압적으로 저한테 찍었나 안 찍었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아니, 제가 물어봐야 내용을 되는 다 모르는데 지금 그걸 갖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검사가 수사 끝나고 나서 읽을 기회를 줬는지 읽으시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내가 말한 대로 진술한 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을 하신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재판 중인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 변호사님 끝나셨어요? 재판장님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자, 한 세 개 항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줄여서 좀 해주세요. 증인 그 대통령의 의상을 만들 때 의상을 만들려면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상을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그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나요?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상실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형사처벌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어서 증언을 거부할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증인의 행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이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저는 어제 일도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증인이 고영태와 통화한 적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날 오전에 시장에 있으면서 원단을 사러 갔고 증인과 그 원단에 대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증인도 그러면 그렇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었던 날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배청원 대리인 반대 신문. 반대 신문이 아니라 주신문 아닌가요? 그렇죠? 신문 반대 신문을 문제 같이. 섞여서 반대 신문은 주신문이신 거죠? 예. 양이 많은데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총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증인도 좀 지쳐 있고. 일단 하시죠, 뭐. 재판장님 화장실 좀 가죠. 그러면 그러면 잠시 휴정했다가 휴정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어요? 일단 휴정하시죠, 그럼. 그러세요. 예. 간단하게 예. 간단한 사항. 증인 그까지는 하시고. 더 블루케이를 고영태와 동업해서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고영태가 설립하고 증인은 그 자본금만 빌려준 겁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항이라도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는 빌려줬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장시간 경과돼서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증인 오후 출석이 문제 없습니까? 어디 저 구치소에서 괜찮습니까? 식사하고 다 문제 없습니까? 시간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안종범 증인하고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걸리죠? 신문이 주신 분은 1시간 정도. 1시간. 어떻습니까? 누구? 안종범 안종범 증인. 증인에 대해서 예상 시간이 어느 2시간 정도 돼요? 정도. 2시간 정도. 30피 딱. 2시간? 예. 2시간? 예. 3시간 걸리네요. 그런데 최선에 대한 심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70페이지 물으시는데. 70페이지니까 한 3시간 내지 4시간, 4시간 길게 3시간 정도. 네. 이 서초 사유 전반에 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안종범 증인 마치고 안종범 증인을 어떻습니까? 하는 김에 계속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끊는 거 그럼 오늘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정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증인 시간은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는 17시에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